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한때는 휴대폰에 저장된 1000명의 이름이 곧 나의 계급장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찾아다니며 사람이 곧 재산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남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정작 내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가 가장 춥고 외로운 순간 그 수많은 이름 중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유튜브의 수많은 사연 데이터는 말해줍니다. 60대 이후 가장 뼈아픈 후회는 가짜 친구들에게 쏟아부은 시간이라고 말이죠. 오늘은 30년간 마당발로 살아온 어느 64세 아버님의 절절한 사연을 통해 우리가 노년에는 인맥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아닌 세네카와 에머슨이 전하는 진짜 내 편을 찾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올해 64시 된 박 선생님은 자칭 인맥의 왕이었습니다. 중견 기업 간부로 퇴직하기 전까지 그의 수첩은 늘 약속으로 가득 찼고 어딜 가나 박 형님, 박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았죠. 박 선생님은 남의 경조사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새벽같이 지방 상가집을 가고 주말엔 결혼식 두세 곳을 도는 게 예사딜이었죠. 술자리에서는 늘 호기롭게 계산서를 먼저 낚아챘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고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든든한 보험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고 살았으니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수많은 사람이 내 곁을 지켜주겠지. 그는 인맥이 곧 자신의 권력이라 믿었고 휴대폰 연락처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노후가 안전해진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2년, 박 선생님은 평소 관리하지 못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으로 일주일간 입원하게 된 것이죠. 입원 첫날, 박 선생님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챙긴 사람이 얼마인데 병실이 꽃바구니로 가득 차겠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병실 문은 고요했습니다. 매일 밤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수많은 후배와 친구들은 바쁘다, 나중에 가겠다는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버님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토록 아부하던 이들이 태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며 박 선생님은 링거를 꽂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가 가짜 웃음들에 속아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구나. 그동안 쓴 경조사비와 술값보다 그들에게 내준 나의 시간이 아까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으며 그 기한은 나의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끝난다는 사실으로. 이 시린 배신감 앞에서 우리는 로마의 대철학자 세네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은 누구에게도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은 아무에게나 헐갑에 넘겨주는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박 선생님이 느낀 허무함은 세네카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을 남의 경조사를 챙기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조언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성체 안으로 아무나 들이지 마라. 특히 당신의 고요를 깨뜨리고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 도둑들을 과감히 내쫓아라. 이제 2분 24초, 우리 인생의 노을이 짙어지는 이 지점에서 박 선생님처럼 당신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동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 침입자입니까? 퇴원 후 박 선생님은 가장 먼저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진심으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인가? 그렇게 한 명씩 지우다 보니 1200명이 넘던 연락처는 어느덧 1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고요함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기도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나갔던 모임이 사라지자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시간으로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목공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남은 소수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질이었습니다. 가식적인 자랑이나 돈 이야기가 아닌 삶의 깊은 애환을 나누는 진짜 대화. 박 선생님은 이제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800명의 가짜보다 한 명의 진짜가 주는 온기가 훨씬 더 뜨겁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신 겁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에머슨은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단단하게 홀로 선 두 존재가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인맥에 목을 맸던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머슨은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의 독립성을 우아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정작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 전화번호부를 비우고 얻은 것은 단순히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존엄함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당신의 향기를 알아보는 진실한 인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이 술값을 내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곁에 남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 연락처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이름이 있다면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당당히 걷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사교계의 주인공보다 장엄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당신의 고결한 홀로서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오롯이 당신으로 충만한 평화로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